1월 네 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지를 예, 예. 받았습니다. 나이는 31살의 남자, 그다음에 흰색 패딩의 옷을 입었고 예. 이런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지가 있었는데 그 분을 다행히도 찾았습니다. 이거는 방송 한번 했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 방송 사고 냈는데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가지고 16일 날 경기도 고양 쪽에서 31세 김모 군이라고 해야 돼요. 결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제 입장에서는 군이에요. 근데 이제 김모 씨라고 해야 되겠네. 집에다가 이 컴퓨터에다가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마치 어떤 유서를 쓰는 것처럼 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그 글을 기재하고 16일 날 집을 나와요. 네. 그리고 집에 나온 다음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이제 컴퓨터 그 인터넷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이제 위험하다고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해요. 경찰이 이 사람 동선을 빨리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CCTV를 쭉 분석을 해 봤더니 당일날 나가가지고 김포로 가요. 김포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제주행 비행기 탔으니까 또 제주경찰하고 이제 경찰이 공조했죠. 제주경찰에다 공조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주공항에 내렸어요. 제주공항에서 내리더니 버스를 타고 서문시장까지 갔어요. 그리고 서문시장에서 하차해가지고 그 앞쪽을 걸어가는 것까지만 CCTV에 나왔어요. 거기서 끊겨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도 못하는 거죠. 이 불안감은. 그래서 이제 아마 아버지하고 형 되는 사람이 제주도로 이제 날아간 거예요. 경찰은 경찰대로 여기 고양 경찰은 고양 경찰대로 하고 제주 경찰이 비상에 걸렸겠죠. 그래서 내려갔어요. 이미 한 5, 6일을 막 넘고 있는데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수색하고 경찰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한 게 경찰이 전단지 배포했어요. 그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거 등등 서문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옷 인상착의 이런 거를 같이 실어가지고 배포를 해서 7일째 되는 날 23일이에요. 그 당시에 9시경에 이제 이 아들을 9시경에 아침에 찾게 되는데 그 전에 전단지를 본 분들의 신고가 있었어요. 그 인상착의하고 비슷한 사람이 올레길 11코스 이 해안가를 걸어가는 걸 봤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이 불이 났게 글로 가요. 경찰들도 많이 갔겠죠. 근데 봤다는 장소에서 발견 못했어요. 그 인근의 해안가를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대요. 그 해안가를 뒤지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일 날 9시경에 갯바위 위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형하고 아버지하고 쫓아가죠. 쫓아가서 보니까 이 아들이 잠을 한 잠도 안 잔 것 같아요. 7일 동안 걷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리고 자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지 무릎 아래쪽으로는 그 바닷물에 완전히 젖어갖고 얼룩달룩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사망하지 않은 채 갯바위 위에서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내 아들 같으면 나 쫓아가고 야 이놈아 낚아채갖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속된 말로 왜 이 지랄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 갯바위 위에 서 있는 그 아들 옆에 가서 한 얘기가 야 아들아 나도 올레길 걷는 거 좋아한다. 딱 그거 한 번. 아들아 나도 올레길 걷는 거를 좋아한다. 같이 걷자. 이게 이제 이 기사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들아 나도 올레길 걷는 거를 좋아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의미들은 뭘까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네 아버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냥 아들아 나도 올레길 좋아한다. 걷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그냥 걸었대요. 형하고 같이 셋이서. 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저도 지금 교수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실종자 김모 씨가 이 7일 동안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진짜 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반면에 아버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오히려 아버지가 저는 그래 나도 올레길 걷는 거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 7일 동안 찾는 7일 동안 그렇죠.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내 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말 한마디로 아들을 데려오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뭐 직장 생활에 좀 부적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직접적인 요인인지 여부는 뭐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실은 형을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뜨기 시작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 지금 아들아 나도 올레길 걷는 걸 좋아한다. 이 얘기도 형이 동생을 찾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고맙다,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리면서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참 저는 이제는 아마 단단해져서 이제 그런 일 없을 것 같고 이게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가슴 아프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서 있는 위치를 막연히 좀 가늠해 보는 나이 먹은 내 입장에서는 그런 계기도 됐고 반성도 됐고 그랬던 사건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 23살짜리 친구였는데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그 문을 다 닫아놓고 죽었어요. 그 아이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가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느껴지는 그 방 안에서의 우울함도 느껴지는 거예요. 23살이면 사실 뭐든지 다 즐겁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이 아이는 그 선택을 했을까 이제 노트도 보게 되고 이제 가서 현장에서 왜 찾게 되거든요. 그때 오히려 저는 많은 살인 사건보다 그 피해자라든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 절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자살을 또 미화해서는 안 그럼요, 되고요. 절대 안 되죠. 이유 야를 막론하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 그 자체는 그릇된 선택이고 어떤 그 유책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일종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범죄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살해하는 것도 살인인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행위는 그 미화될 수 없고요. 용인돼서도 안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저간의 사정을 헤아려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지난한 세월에 대한 어떤 공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그 극단적인 선택 자체는 범죄입니다. 네. 저는 자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덴마크였을 거예요. 덴마크에서는 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 심리학적 부검을 실시를 해요. 심리학적 부검이 뭐라는 거냐면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징후는 뭘까? 이 사람들의 동기는 뭘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공감만 돼도 나만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만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사실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 자체가 그거는 죄악이에요. 이후 열망으로 절대로 비워둘 수 없어요. 그 어떤 맞습니다. 경우라도.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 사람이 진행해 왔던 어떤 것 아주 지난한 어떤 세월의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공감하자는 거. 그 공감하자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더 이상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죠. 네. 저는 극단적 선택을 자기가 하기 전에 마음에 분명히 자기가 드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자신이 스스로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 안에서 그건 진짜 구렁텅이고 늪이거든요. 절대 혼자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한테 부탁을 못 하겠다, 이런 내 감정을 얘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센터 내에 그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자살 전화도 있어요. 자살 예방 전화도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이걸 내가 극복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자살과 우울이 많이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우울증 가장 극복하기 좋은 방법이 사실 걷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체가 자극이 되면 호르몬이 돌고 그 속에서 조금 더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저는 걸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할 시간도 많이 됐었고 여러 가지 생각한 것 같아요. 네. 7일 동안. 정리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힘드시면 일단 걸으시면서 내가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좀 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족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라고. 가족이라는 개념, 그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달하고 싶었던 거. 울림을 주고 싶은 거는 가족이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형과 아버지가 같이 뛰어내려가서 또 동생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고 그 동생을 발견했을 때 다가간 아버지의 그 말, 그 속에 품고 있는 어떤 그 의미, 뭐 이런 거 정도로 단순하게 그냥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들아, 나도 올레길 걷는 거 좋아한단다. 이 한마디로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